안녕하세요. 따릉이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김승우, 홍성률, 강성태, 임종선으로 구성되었고, 저희 팀의 주제는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음주 측정 잠금 장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기획 및 동기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만드는지, 세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네 번째는 작품 시험 동작을 보여드리며,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강점 및 경쟁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Q&A 후 PPT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및 동기입니다. 한 명의 술 취한 사람이 공유 킥보드를 대여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 위로 넘어진 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벌금 혹은 작은 사건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은 2020년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공유 킥보드 음주 사고를 말해드린 거였습니다. 이 외에도 음주를 한 후에 개인 소유의 각종 모빌리티, 자전거를 운전했던 경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의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음주 사건 사고는 잊을만 하면 꾸준히 뉴스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킥보드 음주 단속에 걸려 처벌이 강화되었더라도 10만 원만 내면 될 뿐 처벌은 미미하고 실제로 단속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고 인명 혹은 안타까운 사고가 난다면 이미 늦은 후가 되어버리겠죠. 현재 보이고 있는 로고들은 전국에 있는 공유 킥보드 및 자전거 회사들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민들의 교통성을 편리하게 해줄 모빌리티 회사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 소유의 자전거 및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음주운전 경험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유 모빌리티 회사들이 늘어가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현재까지 많은 회사들이 공유 모빌리티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들을 개발해 도입한 사례가 없어 저희는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음주 측정 잠금 장치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순서대로 크게 잠금 장치를 표현해줄 서브모터와 알코올 측정을 해줄 가스 센서, 각종 상태와 수치값을 보여줄 디스플레이인 LCD 모듈판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작동 견본이 되어줄 하드웨어인 회로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회로도를 바탕으로 하여 모델에 합쳐 실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대여 및 반납 원리를 싱싱이로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 후 대여가 성공이 되면 바퀴가 잠금 해제가 되고 반납할 경우 어플 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반납 성공이 되면 바퀴가 잠겨지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저희가 개발 후 대여 및 반납의 사용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대여 및 반납 시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여를 할 때 측정 기준치 미만이면 대여가 성공하고 바퀴가 잠금 해제되며 측정 기준치 이상이면 대여가 실패되어 잠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반납을 할 때 측정 기준치 미만이면 반납이 성공하고 바퀴가 잠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측정 기준치 이상일 때에도 반납은 성공하고 바퀴는 잠금이 되지만 사용자의 해당 음주 기록이 서버로 리포트되게 됩니다. 리포트되는 방식은 신용카드 결제 혹은 QR코드로 이용했던 내역으로 사용자의 기록이 남는 형태이고 해당 계정은 이용 정지 및 경고 등 처벌이 따라집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대여 및 반납 원리를 저희 실제 작품 영상을 토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보이고 있는 것은 각각 상태별로 모듈판에 출력되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음주 측정 기준치 미만이라 잠금이 해제되고 빌리게 된 상태가 됩니다. 반납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치 미만이며 잠금이 되고 반납이 완료됩니다. 술을 먹은 상태로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음주 측정 기준치 이상으로 빌릴 수 없고 잠금은 유지됩니다. 마지막 대여를 시작합니다. 기준치 미만이며 잠금이 해제되고 이어서 바로 반납을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반납을 할 때 음주 기준치 이상 값이 나오게 된다면 반납은 완료되어 잠금은 되었지만
사용자의 음주 기록이 리포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견본품 시험 동작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작품의 강점 및 경쟁력, 사업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다방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용과 사업적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한 기기당 배송료를 제외하고 총 4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량 구매를 하게 되어 물품 단가가 낮춰져 4만 원으로 생각하여 서울시 내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저희 제품을 이용할 때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따릉이 2020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수는 37,500대이며 2020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따릉이를 6만 5천 건을 이용합니다. 즉 한 대당 1.73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대당 100원을 곱하면 173원이 되고 이것을 231일, 즉 7개월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빠른 시간 안에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국민의 안정성과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국가를 상대로 셀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작품의 약점은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측정기를 불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어플과 보관함대에 얼굴 인식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리로 측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희의 강점은 공유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동안에는 단속이 쉽지 않아서 애초에 음주운전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여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싱싱하게 접목시켰다면 우리가 만든 제품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기업이 없으므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싱싱이와 따릉이 두 회사에 전화했을 때 우리와 같은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았고 저희의 아이디어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Q&A 후 PPT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